조금 버겁고 힘들고 또 귀찮다 할지라도 서평을 썼을 때만 그 독서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서평 자체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평은 자유예요, 자유. 책 읽고요, 한 줄이라도 써보는, 한 줄이라도. 인간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의 예술적 콜라보. 서평 끝! 문장이 이상해도 상관없고요, 철자가 틀려도 상관없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써보세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음이라고 덧붙이세요. 별 생각 없음. 지금 당장 쓰십시오. 안녕하세요. 뼈있는 안무마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처음 서평을 쓰신 분들을 위한 10가지 팁입니다. 서평에 관련된 많은 문의가 뼈덕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서평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서평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10가지 팁 중에 3가지는 마음가짐이고요. 7가지는 실제로 이제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좋다, 서평을 쓰실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다 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왜 서평을 써야 하는지 잊지 마라 입니다. 왜냐면 독서를 하고 나서 서평을 쓰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날 지배하게 되면 결국 계속 서평을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책을 읽죠? 책에 있는 지식을 자기화시키고, 그렇죠? 책을 읽었을 때 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거나 혹은 내 사고를 풍성하게 하는데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풋식으로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아웃풋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풋식은 그냥 독서를 하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책을 그냥 읽거나 강의 듣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뼈아대에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걸 놓고 실제로 여러분께 적용을 해봐야 돼요. 혹은 정리를 하신달지,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한달지, 아니면 여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본인이 약간 임팩트가 있었다 하는 것들은 주변에 이제 가족들한테 아는 척을 한달지, 아무튼 이렇게 아웃풋을 하지 않으면 그냥 책을 읽거나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자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웃풋은 무엇이냐면 바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독서의 완성은 글쓰기인데, 글쓰기 어떻게 시작하냐? 서평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즉 서평을 쓴다는 것은 최소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화시킨다 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서평을 쓰게 되면 당연히 어떤 지식의 어떤 기억 측면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고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한마디로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고 힘들고 또 귀찮다 할지라도 서평을 썼을 때만 여러분께서 독서를 했을 때 그 독서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팁, 왜 서평을 써야 하는지 잊지 마시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팁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뭘 할 때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서평 같은 경우는 일단 서평 쓴다고 무슨 돈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서평 잘못 쓴다고 돈이 깨집니까? 금전적 손해도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할 때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당연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서평을 쓴다고
뭐 돈이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서평, 내가 쓴 서평 잘 쓰네 못 쓰네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많아요. 물론 타인한테 관심이 많죠. 그 타인에 관심 많은 거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그야말로 공인,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팔리신 분, 그분들 말고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왈가불고 잘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쓰신 서평에 대해서 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특별히 뭐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냥 쓰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맡고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이러한 두려움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다 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서평을 누가 여러분 서평을 잘 썼다 못 썼다 라는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 자체도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평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서평은 형식이 없다 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간혹 이게 두려움하고 연결되는데, 어떤 서평이라는 것은 서평 자체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에 잘못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무슨 어떤 거를 글쓰기를 배우면 뭐 체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체계가 있으면 글 쓸 때 도움을 받지만, 이게 어떻게 그 역효과가 나냐면, 이 체계를 따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 체계를 못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글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체계들이 잘 쓴 서평에 있어요. 뭐 체계가 딱딱딱 있는데, 진짜 이거를 이렇게 안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형식에 구애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서평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 형식을 제가 자신이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봤다가 이거 안 되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뒷부분에 이제 서평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 형식이 없습니다. 서평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께서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형식을 했다고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평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서평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인드입니다. 첫 번째 뭐죠? 서평을 왜 써야 되는지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쉬운 길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만 읽지 마세요. 그냥 강의만 듣지 마세요. 아웃풋식으로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 중에 아웃풋 중에 가장 간편한 것이 무엇이냐? 서평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도 안 깨지고 여러분을 갖다붙다 말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서평의 형식이 없다. 정해진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그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서평을 쓰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해진 건 없다. 자, 네 번째 팁입니다. 어떻게 서평을 쓰면 좋을까? 아주 편하게 한 줄 평을 씁니다. 한 줄 평. 막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처음 어떻게 해요? 한 줄 평. 책 읽고요. 한 줄이라도 써보면 한 줄이라도. 저는 어떨까요? 저 한 줄 평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서평을 쓰는 제만의 방식이 되게 있는데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당연히 한 줄 평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역으로 평소에 그 책을 쓴 작가이기 때문에 그냥 1년에 제가 책 한 권씩 썼거든요. 글 자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서평 같은 거는 필요한 서평만 씁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한 줄 평을 하죠. 한 줄 평.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방송은 이미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지금은 저희가 그 빡독 행사가 있는데 빡독 행사 지금 전이거든요.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저 이제 그 PD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빡독 행사 때 저희가 추첨해서 책을 선물해 주는데 좋은 책을 선물해 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7권 정도를 제가 선별을 해요. 나머지 책들을 우리 각 PD분들이 한 권씩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제가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한 줄평을 넣어서 아니 서평이 아니라 한 줄평 그냥 추첨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해서 한 줄평을 소개해 주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PD분이 저한테 7권을 추천해 주세요 했습니다. 한 줄평과 함께. 그래서 제가 한 줄평을 어저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머신 플랫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새 시대에 대한 고품격 해설서. 제 서평입니다. 끝! 자, 1만 시간의 재발견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가 연구의 대가가 알려주는 대가가 되는 법. 끝! 자, 시간 연대기. 인간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의 예술적 콜라보. 서평 끝! 자, 스케일. 복잡계 바이블. 감히 스케일을 달리하는 초대작. 빠라밤빰빰. 자,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행동경제학 고전으로 남게 될 명적.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이란 책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책. 마지막으로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이 책은 조직 문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이거 제 서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평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대신 한 줄평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좀만 더 고민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한 줄평을 조금 임팩트 있게 멋있게 쓰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마케팅을 할 때 혹은 보고서를 할 때도 제목 혹은 리드를 아주 임팩트 있게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 내에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설득을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회사 외부 우리 소비자나 다른 협력사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할 때 서면으로 하나 어떤 말을 하나 그 메시지 자체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처음에 제목이나 리드 글이 임팩트가 있으면 사람들 그 보고서를 다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초도 효과 때문에 이거 되게 멋있으면 이미 사람은 벌써 여기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펼치고자 하는 주장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물론 마케팅에서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한 줄평을 편하게 쓰시되 좀 쓰시다가 점점 더 어떻게 한다? 좀 더 멋있게 임팩트 있게 딱 보면 이 소리 나오게끔 좀 노력을 하면 정말 여러분께 사회생활 하시는 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팁은 뭐다? 한 줄평으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세요. 어떻게 한다? 앞부분을 붙여서 네 번째 팁을 합쳐서 한 줄평은 멋지게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여러분께서 머리 가는 대로 쓰는 겁니다. 저는요 왜 저렇게 서평 쓴 적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언플래닝? 생각의 형태인가요?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쓴 겁니다. 서평을 쓴 건데 어떻게 썼냐면 관점이 곧 존재다. 이게 제 한 줄평이에요. 이 책에 대한 관점이 곧 존재다. 저는 평점도 매깁니다. 평점 매기고 이게 썼어요. 관점이 어떻게 존재를 규명하는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줌. 개인적으로 무척 관심이 많은 분야라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평소에 인지나 관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책.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고 있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함. 책을 읽은 후 페이스북의 글들을 관찰해보기 권함.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임. 디자인, 비주얼, 그립감 등 책 자체가 훌륭하게 제작됐음. 굳이 읽지 않아도 책장에 꽂아 놓을 정도, 놓고 싶을 정도임. 생각의 탄생,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 관찰의 인문학 등과 함께 읽으면 좋음. 만화 형식이라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음. 물론 나처럼 애 둘을 보면서도 읽을 수도 있고. 책을 보는 것보다 책 내용을 사유, 적용, 상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거예요. 형식도 없어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서평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줄 평을 쓰시고, 저처럼 그냥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쭉 써가세요. 문장이 이상해도 상관없고요. 철자가 틀려도 상관없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글 쓰는 게 느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써라. 대신 앞 좀 발전시켜서 한 줄평 쓴 다음에 자, 이제 6번째인가요?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밑줄 필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실 때 임팩트 있는 부분,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부분, 갖고 싶은 부분, 남겨두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접어놓거나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그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처음에 아주 의식의 흐름대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 한 줄이 돼도 되고요, 뭐 5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의식 흐름대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감상평을 쓴 다음에 내가 밑줄 부분을 그냥 필사를 하는 겁니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이 작가가 쓰는 문장을 어느 정도 내꺼화 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세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보면서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최대한 기억해내면서 이게 그냥 필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작가가 썼던 어떤 문장의 내용들이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썼던 어떤 문장 형식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필사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장을 보고 문장 한번 쓱 본 다음에 그 문장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 단계 기억 속에서 조금 바뀌거나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이 작가가 쓴 글 쓰는 문장 형식이나 문체나 쓰는 방식을 약간 간접적으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책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그 책 내용을 확인할 때 책 내용을 다 훑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밑줄 그은 거를 적어 놓으면 그 적어 놓은 것만 보더라도 내가 그 전에 읽었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빠르게 훑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식,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박웅현, 그 책은 도끼다, 그 책에 쓰신 그 작가분, 광고로 유명하신 그분이 이렇게 필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서평을 쓰실 때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자기 감상평, 의식의 흐름대로 씁니다.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한 줄 평을 하고 하세요. 우리 한 줄 평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한 줄 평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감상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 부분을 필사를 하시는데, 필사를 하실 때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문장 단위로 필사를 합니다. 딱 보시고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필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의 서평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6번째 팁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 한 줄평 쓰고 그 의식의 흐름대로 감상평 쓰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것들을 필사를 한다. 자, 7번째는 어떻게 한다?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6번째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자,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평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한 줄평을 씁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감상평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밑줄을 긋은 걸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음이라고 덧붙이세요. 별 생각 없음.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책은 좋다! 라는 한마디라도 써봅니다. 아유, 이거 짱인데? 이렇게, 이거라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발전하는 게 좋죠. 내가 뭔가 밑줄 긋고 밑줄 긋고 필사를 했으면, 어때요? 그 밑줄 긋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어떤 임팩트예요? 나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내 지금 현재 상황에 공감이 되고, 혹은 이걸 읽으니까 내가 어저께 겪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고, 내 어릴 적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생각이 나고, 우리 어떤 돌아간 사회생활이 생각이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그렇게면 벌써 이 서평이 벌써 좀 이 품격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서평을 쓰실 때 어떻게 한다? 한 줄평. 의식의 흐름대로 감상평. 책에 대한 감상. 그 다음에 밑줄을 긋은 걸 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사하고 그 아래에 이 필사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 떠오르는 에피소드. 혹은 반박. 등등. 자기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갑니다. 벌써 탄탄한 서평의 모습을 갖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7번째인가요? 처음에 제가 왜 서평을 쓰는지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형식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줄평. 그렇죠? 의식의 흐름대로 해라. 그 다음에 밑줄 긋고 이제 필사를 하고, 밑줄 긋고 필사를 한 다음에 자기 생각 쓰는 거다. 7개겠죠?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밑줄 긋고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고차원이에요. 조금 힘듭니다만, 이렇게 나가면 이제 좀 좋습니다. 어떻게 한다? 필사가 아니라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 어떻게 해요? 챕터별로 요약을 합니다. 근데 챕터별로 요약이 다 힘들면 내가 임팩트가 있었던 챕터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 책을 읽었을 때에 챕터별로 다 하면 좋고, 그게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반 정도는 최소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으신데 한 줄 평을 씁니다. 감상평을 써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왕이면 다 요약하면 더 공부가 많이 되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한 줄 평을 씁니다. 이게 리드예요. 그게 이제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줄 평 씁니다. 그 다음에 감상평 씁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완벽한 공부법에 서평이 붐이 불었는데 이런 형식으로 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요약으로. 그렇죠? 8번째고요. 9번째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뭘까요?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한 줄 평 쓰고 감상평을 쓴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요약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약에 대한 자기 생각을 씁니다. 그 요약된 부분에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에피소드, 적용점 등등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완공의 서평이 유행했대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유행한 건 이 형식이었습니다. 완공을 한 챕터별로 다 챕터별로 요약을 하고 그 요약 아래에 자기한테 적용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말 장문의 서평이 되지만 이 서평 하나로 본인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정도까지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이게 훈련이 되면 이제 글쓰기가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줄평 썼어요. 그 다음에 감상평. 간단하게 감상도 의식이 흐른 대로 쓰세요. 뭐 형식도 필요 없어요. 한 줄 감상도 뭐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 뭐 길면 뭐 5-6문장 돼서 좋죠. 형식이 없어요. 그냥 의식이 흐른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예, 챕터별로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약된 거 아래에 어떻게 한다? 자기 의견, 생각, 에피소드 뭐든지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인가요? 10번째는 조금 이제 하나의 글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책을 읽으실 때, 읽고 나서 이제 서평을 쓰실 때 처음에는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쓰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 줄평 쓰시고 한 줄평 딱 쓰세요. 그리고 저처럼 평점도 매깁니다. 멋있게. 이거는 뭐 10점 만점 몇 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씁니다. 도입부예요. 계기. 그래서 오늘 뭐 그 뼈아대 채널 갔는데 고영선 작가가 이 책을 추천하더라. 뭐 7권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이 갑자기 내 가슴에 팍 박혔다. 이 책이 날 부른 듯 했다. 역시 서점에 갔더니 가자마자 한눈에 보였다 그 책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다가 서점을 서성거렸다가 뭐 이렇게 알게 됐다. 뭐 등등등등.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쓰시고요. 그 계기는 조금 나만의 스토리니까 재밌을 수 있고 또 특별하면서 재밌을 수 있습니다. 뭐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책 소개를 하는 겁니다. 책 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어떻게 한다? 예, 저자 프로필과 서문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고 서문을 보면 이 책 저자가 왜 썼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인지도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필과 서문을 꼼꼼히 보면서 책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전체를 막 요약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을 읽었을 때에 그냥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러분이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할 얘기가 많은 부분. 그 부분을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3개 정도 뽑아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을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부분에 요약 훈련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쭉 가시면 좋아요. 그걸 좀 밟으시면은 마지막이 좀 쉬운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께서 할 얘기가 많다. 이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일이나 어떤 관계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적용적인 뭔지 쓰는 거죠.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에요. 내 인생을 나갈 때. 그 인생에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줬는지 쓰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저번에 읽었던 책, 내가 어디서 봤던 그 뉴스, 혹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사회 현상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 현상을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어. 거기와 매우 밀접한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거나 그 내용의 본질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뽑아서 간단하게 그 부분을 요약한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주게 되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에서 3개 정도. 많으면 4개 해도 상관없죠? 없죠? 그게 좀 많을수록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글 쓰시면 어떻게 돼요? 예, 벌써 하나의 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책 도입부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그리고 이 책의 뭐 전반적인 어떤 주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께 책을 읽었을 때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부분 하나에서 2개, 3개 정도를 쓰시면 아주 완벽한 서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평은 형식이 없습니다. 의정독고 하시면 여러분께서 그냥 마음대로 서평을 써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만의 서평에 어떤 철학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다독가들 분들 중에 서평을 이제 쓰시는 분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지 않는 건 뭐냐면 책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대신 완전히 이 책을 씹어먹고 내가 씹어먹고 파헤쳐야 된다 하는 거면 내용의 요약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일반 서평할 때는 책 내용을 잘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책 요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서평 어떻게 하면 좀 특이하게 씁니다. 제가 서평을 이제 소위 각 잡고 쓸 때는 책 내용은 별로 안 들어가고요. 이 책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서평을 씁니다. 왜냐면 이 책은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큽니다. 제 서평을 통해서 이 책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래서 여기 작가분도 도움되고 출판사 도움되고 당연히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속칭 팔리는 서평을 씁니다. 팔리는 서평. 그래서 왜냐면 요약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책을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발 좀 책 좀 사봤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빌려보던가. 그래서 아무튼 책을 정말 읽고 싶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전 서평을 씁니다. 속칭 그래서 팔리는 서평 위주로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나 한 줄 평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근데 의식의 흐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각자 했을 때는 팔리는 서평을 쓴다. 근데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팁 정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화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께서 그냥 자유자재로 한 줄평을 쓰시든 요약을 하시든 저처럼 팔리는 서평을 쓰시든 임팩트 있는 부분을 뽑아서 쓰시든 이렇게 해서 가장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또 맥락적으로 상황 따라 달라면 됩니다. 저처럼 큐레이팅 할 때는 한 줄평을 쓰고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올릴 때는 의식의 흐름대로 쓰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어서 제발 저 사람들이 사봤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어떻게 팔리는 서평을 쓰고 하는 겁니다. 맥락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팁 정리해 볼까요? 자, 항상 정리가 중요합니다. 1번 뭐죠? 왜 서평을 써야 하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제발. 2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 서평의 형식은 없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 형식에 맞추려고 하다가 서평 처음 쓰신 분들은 서평을 못 쓸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 4번째, 한 줄 평으로 시작하라. 이왕이면 한 줄 평으로 시작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멋진 문구로 바꾸려고 노력해라. 그건 리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5번째,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써라. 근데 이왕이면 한 줄 평을 쓴 다음에 의식의 흐름대로 써라. 알았죠? 6번째, 밑줄 그은 걸 필사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줄 평을 쓰시고 간단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감상평을 쓰시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부분을 필사를 한다. 필사를 할 때는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문장 단위로 띄어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받는다. 그렇죠? 7번째는 그 과정을 다시 되풀이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한다? 자기 생각을 쓴다. 자기 의견을 쓴다. 자기 에피소드를 쓴다. 최소한 감상을 쓴다. 뭐든지 한 문장 더 붙여본다. 7번째. 8번째는 어떻게 한다?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 평, 자기 감상, 그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이왕이면 챕터별로 요약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9번째는 뭐다? 거기다가 그건 똑같이 한 다음에 요약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본다. 의견을 덧붙여본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글처럼 쓰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 도입부 때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저자와 책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임팩트, 특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 의견 있는 부분, 생각이 많았던 부분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에서 3개 정도를 쓴다 하게 되면 완성된 서평, 완성된 글 형태의 서평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이제 서평 쓰는데 두려움이 없으시겠죠? 예. 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쓰십시오. 이 강의만 듣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쓰십시오. 그렇죠? 한 줄 평이라도 쓰기 시작하면서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